제가 1강의 1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눈동자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바로 딱딱딱 꽂히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지들이 나온 것을 보라고 했는데 중요한 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단 furthermore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taken together, 종합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들만 읽는 것보다는 처음에 한두 문장 읽어주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스, QR codes, tablets, mobile apps, virtual fashion and digital shopping windows. 자, 얘네들 다 무엇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다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디지털 기술인데? 이것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replace and merge인데 merge를 모르더라도 replace만 봐도 됩니다. 교체합니다 라는 소리죠. 대체합니다. 무엇을? previous consumption spheres. 이전의 소비 영역을 대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요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바로 표지어를 봅시다. Furthermore, 게다가 product searches, 제품을 찾아보고 decision making 결정하고 그리고 원래 있던 그런 물리적으로 있는 그 가게와의 관계들은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More intimately dependent on smartphones, tablets and other digital devices 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찾아서 결정하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기술들과 더 밀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중간에 역접 접속사 안 보입니다. taken together, 종합하면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도 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올 수 있는 왜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 종합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these examples, 이러한 예들은 or manifestation of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요거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린 of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the contemporary ongoing digitalization, 그쵸? 이 현대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of consumption, 이 소비의 디지털화를 보여준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result in이죠. 결과를 낳아요. the development of new cultures of consumption. 이 소비의 새로운 문화의 발달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볼까요? 분명히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리즘의 사용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있었나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건 하나의 예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제로 가야 됩니다. How digital life has changed the kind of product. 제품의 종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죠.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이거 왠지. 그러면서 on contemporary consumer behavior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contemporary consumption 나왔고요. 물론 지문에 나왔던 어휘가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답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선택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Why we buy virtual goods in the digital world. virtual goods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고, the effect of digitalization of the market on the decline of offline business라고 했는데, decline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많이 제품을 사고 구매하고 하는 이런 소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굳이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decrease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종합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앞 문장 보시고 앞에 한두 문장 보시고 그리고 나서 표지어 찾아서 주로 연결사나 어떤 앞에 나오는 문 뒤의 표현이겠죠. 이거 찾아서 바로 세 문장만으로도 정답을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언제나 첫 번째 두 문장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표지어를 꼭 보라고 했는데 벗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표지어가 될 만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진술에서 이렇게 never가 나오면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but도 좀 봐야 됩니다. 여기도 but이 있는데 문장 안에 있지만 어쨌든 요것도 좀 그 뒤에 문장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의문문 나왔습니다. 의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의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보면서 이제 이 지문을 풀어 내려가면 됩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감 없이 이렇게 앞에 한두 문장, 뒤에 한두 문장. 근데 중간에 but이 있어. 그럼 but 뒤도 보면서 그리고 의문문 뒤에 답이 나와 있어. 이것도 한번 보면서 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When a superior army 강력한 군대가 더 약한 그치, superior, 더 강력한 군대가 더 약한 적을 이제 dominate, 지배하는 것에 실패할 때 그 원인은 바로 unfamiliar terrain and geographical decentralization of the enemy. 그 적의 이렇게 익숙치 않은 지형, 그러니까 superior army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그리고 지리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centralize가 중앙화하는 건데 D가 나와 있잖아. 그럼 not의 의미니까 분산화된 것. 그것이 이제 보통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나옵니다. That is not. 결과를 결정짓는 그런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러면서 일단은 뒤에 US라고 나온 거로 봐서 이거는 구체적 진술인데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 진술을 찾아서 History never simplifies down to singular causes. 딱 봐도 역사는 절대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단순화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원인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uch as 뒤도 구체적 예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단 하나의 이유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더 강한 군대가 더 약한 군대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에, 이기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번 볼까? 일단 우리 but이 나왔는데 some trends are more evident than others. 어떤 트렌드는, 어떤 경향들은 더 다른 것들보다 명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더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What distinguished the tribes who were more successful against the US military? 자, 미국 군대에 대항해서 더 성공적이었던 부족들을 무엇이 이제 distinguished, 구별지었는가?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미국 군대보다도 더 성공적이었던 그런 부족들은 바로 무슨 점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무엇이 바로 걔네들을 그렇게 구별지었는가 봤을 때 바로 나옵니다. Political decentralizatio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centralization이 중앙화인데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D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야. 그치? 분산되어 있는 거야. 정치적으로 분산된 것이 바로 이 더 저항하는 부족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나와요. The most politically decentralized. 자, 이렇게 한 애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산된 애들이 결국에는 US 이 밀리터리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딱 선지를 보자. 선지에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지금 decentralized 여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political decentralization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가원의 함정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나온 것들이 지문에서 언급된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답을 골라버리면 되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봐봐. 1번에도 나오고 5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보통 아이들은 1번은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5번이 답이야.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선택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resisting domination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지배에 저항하는 것. 지금 US Army 얘기 아까 막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superior army가 더 약한 enemy를 지배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배하는 것에 저항하는 그런 가장 핵심으로서의 decentralized politics. 분산된 정치. 요거 답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봐야 된단 말이지. political decentralization인데, 정치적인 이런 분산이 바로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더 가까워 보이는 건 정답에 가까워 보이는 건 바로 얘였다고. political decentralization 여기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살짝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어구가 있다 하더라도 핵심 어구와 꼭 선택지를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소거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워낙에 중요한 말이 두 번이나 몇 번이나 나오고 나서 그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어구가 있는 게 두 개나 있었고 그 선지만 골라서 제대로 읽어주시면 바로 답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강의 2번 글의 주제 고르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아주 뜨거운 여름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서둘러서 수능 준비에 나서신 분들일 거고요. 이분들이라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조회수가 적어요. 시험 때만 미친 듯이 치솟아, 근데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수업을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꼭 이 수업 제가 올려드렸던 거 수능 완성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린 수능 독해에 강해지는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 네 이것을 반드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지문에 나오는 표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한 번 더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꽤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러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디님이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여기다가 추천한다고 이제 링크를 띄워주실 만도 한데 띄워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이 글도 언제나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눈동자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도 어차피 다 똑같이 거의 그 문항도 똑같이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문제가 유형이 딱 그냥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동자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봐야 될 곳은 바로 무엇이다? 앞에 두 문장, 마지막에 한두 문장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냥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표지어는 꼭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살피다 보니까 임팩트밖에 안 보입니다. 자, 임팩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의미잖아요. 자, 중요성을 부각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연결사인데 세상이 얘가 문장의 맨 뒤에 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주제를 암시하고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One of the reasons, 자,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자, 이렇게 하이픈된 곳 안 봐도 돼요. 이 대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완전히 내면화합니다. 우리의 기관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지금 직업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속한 그 기관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면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기대어서 우리의 가치라던가 아니면 성과를 외부로 전달한다,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Internalize our institutional identity.
그래서 얘네들한테 너무 의존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자, 이것만 봅시다. 중간에 뭐 안 나왔어요. 벗이나 하우에버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문장으로 갔을 때, 여기 since부터잖아요. 뭐뭐 때문에. 근데 요 since 절도 그냥 일단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얘는 좀 제외하고요.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여기 is가 있으니까 주어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바로 앞까지인 것 같은데, what may often appear to be a work-life balance problem.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의 문제로 종종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or 했잖아요. 이건 그냥 들어간 거라고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과 삶의 생활의 그 균형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뭐야? Our inability, 우리의 무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 무능력이다. 바로 to separate our commitment, 우리의 이 헌신, 이 조직을 향한, 회사를 향한 이 헌신을 separate A from B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being the organization, 바로 조직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을 분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무능력,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얘기를 인팩트를 여기 둠으로써 우리가 예측하도록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이 있긴 하지만 굳이 볼 게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을 보자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이 기관적인 우리 회사나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너무나 동일시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커리어도 바꾸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되는 것, 내가 바로 회사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서. 자, 그럼 결국에는 너무 열심히 일해도 문제다라는, 결국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조직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라고 했잖아. 그냥 그 아이덴티티, 그 조직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내면화한다고 했잖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네거티브 임팩트, 내가 네거티브라는 지금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 영향, over identification, 그죠? 너무 내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로 너무나 심하게 동일시하는 거잖아. 내 회사, 나의 일터하고. 자, 이거 왠지 될 것 같아. 근데 how to enhance employee engagement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직원 참여도를 강화한다? 요거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죠. benefits, 이득이라고 of maintaining healthy lifestyle 그런 얘기 없었어요. 얘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뒤 문장 봤을 때. 그리고 way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아니지,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우리가 너무 직업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얘기였잖아. 그리고 roles of external markers of success in shaping professional identity라고 했는데 지금 직업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나 우리 회사에 내지는 나의 일터의 정체성을 너무 내면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5번도 아니고 소거법으로 바로 봤을 때 답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문장, 한두 문장, 마지막 한두 문장.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씩만 봤을 때 공통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언제나는 아니에요. 근데 한 88%의 지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글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혹은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요약하고 주제를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주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나 일반적 진술일 때, 알았지? 일반적 진술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간에 뭐 but이나 however나 이런 전환하는, 역접하는, 대조하는 그런 연결사들이 없다면 그냥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문제 푸는 것의 정확성을 높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소거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무엇? 평가원의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이덴티티가 나왔고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organizational 요거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결국엔 잘 읽고, 알았지? 여러분 잘 읽으세요. 맨 앞문장, 맨 뒷문장, 중간에 전환이 안 된다면, 역접이 안 된다면 잘 읽으시고 공통적인 메시지를 뽑아서 바로 소거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AI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혹시 휴먼이 있는지 보세요. 딱 있죠. 아, 이런 경우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 AI가 나오고 그리고 휴먼이 나오면 일단은 둘이 이렇게 대립하는 내지는 이해관계나 아니면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충돌?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AI가 인간의 삶의 발달이나 어떤 업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결국 두 방향인데 자, 저는 이쪽이 좀 더 빈번히 나온다. 요 AI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보다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수업을 해왔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가져가야 될 것이지 꼭 확신을 가지고 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꼬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지문을 다 읽어 내려가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에 한두 문장, 뒤에 한두 문장 보자고 얘기하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걸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문을 보시면 안 돼요. 다만 그냥 그러하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짝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그치? 딱 보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제어를 봐야 돼. 표지가 될 만한 연결사, 어디 있을까 딱 나옵니다. but도 있고요. given도 있네요. 여러분, 제가 수업했던 수능 독해에 강해지는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셨으면 좀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독해하기가 편해질 거니까요. 자, 일단은 but도 나오고 given도 나왔어요. but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이 되는 역접 전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연결사이고 give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특정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빠르게 눈을 훑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스피드 읽기 문제를 풀어가 볼까요? To make AI systems more human value aligned라고 했는데, 자, AI 시스템을 aligned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좀 더 인간의 가치와 맞게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프라이버시 이건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콤마에서 삽입구로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AI 시스템을 좀 더 인간 가치에 맞게 만들려고 이 정부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하려고. 아하, AI 규제하는 거구나. 근데 AI를 그냥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인풋이 나왔습니다. 입력이죠. AI에 입력하는 것과 그 처리 과정을 정부는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많이 규제를 또 해야 할 필요성들이 좀 있죠. 요즘 악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but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기분 다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정 이유를 제시한다고 했잖아. 요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유용한지요. The outputs of AI system. 그치? 그 AI 시스템의 그 결과값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그 인풋이나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욕망도 can quickly lose, 그냥 바로 잃을 것입니다. 그런 긴급성이나 어떤 urgency나 priority, 우선성 이런 걸 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디자이어가 그냥 사라진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긴급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 인풋이나 프로세스를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디자이어도 그냥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성을. 왜? 그 아웃풋이 AI의 아웃풋이 너무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지? 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하러 그거 규제해 그냥 편하게 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유용성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문장만 보려고 하니까 디스가 나왔어요. 이 디스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앞문장, 그것보다 더 앞문장을 볼 건데요. 왜 더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휴먼의 그런 가치들을 이 인공적인 갑자기 나타나고 더 진화 가능한 그런 이 인텔리전트 AI겠지. AI에게 인간의 가치나 어떤 인간이랑 비슷한 그런 어떤 성질을 여기서 얼라이먼트 굳이 몰라도 일단 그렇게 보세요. 그것을 도입할 수 있을지는 매우 much debated issue, 많이 토론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요 this가 바로 받는 거지. 요 내용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면을 이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고 나서 이것은 has read예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중간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도 AI라고 하는 것은 may move beyond, 내가 beyond 되게 많이 쓴 보람이 있네. 무엇 이상으로 움직일 것이다. 무엇 이상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beyond these initial constraints. 자, 최초의 constraint라고 하면 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 제약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뭐 할 거라고 했어요? government가 regulate 할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그 규제들, 이 규제들, 이것은 바로 to achieve its own best goals. 그것을 넘어서서 이 AI는 그 규제를 넘어서서 결국엔 자신의 가장 최고의 자신만의 그런 목표를 AI만의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may가 있으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자, 내용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짧게 내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길어진 거야. 이렇게 풀었을 때 2분 30초 정도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주제로 봤을 때 적절한 건 뭐예요? 규제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게임은 어디서 끝났다? 바로 요 Beyond These Initial Constraints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요 부분이랑. 여기서 바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positive aspect가 안 나왔지요.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enhancing work
productivity. 요거 진짜 아니죠? 이런 얘기 없었어요. The progress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controlling AI라고 했는데, 그게 더 발전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디자이어도 lose 잃을 것이다. 그 우선성이나 긴급성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Misconception about AI's threat to privacy and security. 자, 이 얘기는 잠시 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끝까지 뒤에 결론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Biases arising from the integration of human values into AI 라고 했는데, 자, 글쎄 인간의 가치를 AI에게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바이어스, 편향인데, 아니요, 그런 얘기도 아니었죠. 하려고 했는데 그 편향은 주제가 아니었어. 하나밖에 안 남았네. 자, 다시 볼까요? 컨텍스트, 상황인데, 언더마인은, 자, 밑에를 파다 약화시키다라고 했어요.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To align AI with human values. 여기서 여러분, 이 지문에서요, 온라인 모르면 정말 힘들었겠지만, 온라인 막 그렇게 또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은 여기서 봐봐. 여기 얼라인드 나왔죠. 얼라인먼트 나왔죠. 자, 이쯤 되면 얼라인 알아두라는 소리야. 우리 이제 자세히 수업할 때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약화시키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아까 본문장에서 바로 나왔었죠. 그죠? 지금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결과치가 너무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잃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속어법으로 그리고 앞뒤와 표지가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스피디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서 중간중간 설명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앞에 한두 문장, 뒤에 한두 문장, 그리고 표지, 이런 연결사나 문두, 어떤, 그런 어휘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대로 두세 문장에서 서너 문장까지만 딱 보시면 바로 속어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많이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9월 모평 수능도 그렇고 요 정도의 지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 여기서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휘들이나 표현들은 잊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보통 주제를 물을 때는 설명문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설명문이야. 설명문이어서,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요때는 앞문장과 뒷문장만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무엇을 설명하는지 설명되는 대상을 우리가 딱 보고요. 그 설명 대상이 보통 주어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사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거나 하면은 어떤 특징, 상태? 특징 이런 걸 얘기할 거고요. 특히나 그 뒤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온다. 그럼 얘네들이 뭘 하는지 그런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 앞부분과 뒷부분만 봐라라고 말하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설명문에서 물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일단 선지 좀 한번 볼까요? Survival strategy.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흔한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메타볼릭이라고 하면 신진대사잖아. 신진대사의 pathway라고 하면은 경로?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아니면 characteristics. 어떤 특징과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나오는지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푸는 것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선지 한번 보세요. 선지가 거의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문을 바라봐야 하는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연구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쫙 긋고 우린 대절부터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표지어가 나와 있어요. contrary to가 나와 있죠. 무엇과는 반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contrary to 같은 경우에는 뭐뭐와는 반대로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의외의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첫 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과는 반대로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 연구로 알게 된 것 바로 Earth interior is not lifeless. 이 지구의 인테리어 안쪽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인팩트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뒤를 잘 보라고 했잖아. 사실은 이 지구의 마이크로브스라고 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 미생물들의 대다수가 may live deep underground. 아주 깊이, 땅속 깊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첫 부분에서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뭘 설명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할 거야? 지구 깊숙이 살고 있는 그런 지구의 미생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설명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뭐해요? tend to be quite different. 다르대요. from their counterparts on the surface. 이 지구상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은 고대적이다. 그리고 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뒤까지 볼 필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상태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얘네들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브들이 이제 얻는다. 이제 에너지를 좀 보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얻는다. 그러면서 결국엔 여기 and 나오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 흐름 계속 되는 거 우리 지금 일단 보고 여기까지만 봐도 얘네들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이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their role in environmental processes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줄 그럼 한번 보는 거야. Microbes may even have helped 도와줍니다. construct the continents라고 해서 이 대륙을 형성하는 데도 도와줍니다. 역할 나오네요. 답 5번 바로 되죠. 이렇게 풀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로 우리가 설명문을 주제로 한번 해봤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주제를 물을 때는 설명문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오히려 좀 순조롭게 풀 수 있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는 이제 자세한 수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